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올려드린 글처럼 자율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게 되는데요. 3월에 제가 해외 구매된 상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해당하는 상품이 거울이어가지고 가다가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상품이죠. 근데 고객님께서 상품을 확인하시고 나셔서 3주 후에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상품이 깨져왔다. 그러니까 환불해달라. 아니 교환을 해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3주라는 시간 동안 고객님께서 어떻게 보관하셨는지도 모르고, 사실 저희는 배송이 한마디로 정산도 끝난 일이었었기 때문에 고객님께 말씀을 드렸죠. 고객님, 이 상품 지금 7일이라고 하는 단순 변심 또는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교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택배사의 규책을 찾기도 힘들고, 또 해외 구매 대행이니까 해외 쪽에서의 규책 사유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환불해 드리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사실 세상 사람 누가 기분이 좋을 수는 없겠죠. 해외 구매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구매를 대신해주는 서비스업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 서비스업에 대해서 제가 해외에 있는 상품을 고객님께 정상적으로 배송을 해드렸고 고객님은 수령하셨고, 하지만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3주 후에 확인을 하셨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렇게 됐으면 사실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고객님께서 바로 공정위 이야기도 꺼내시고 뭔가 협박성으로 이야기가 들리니까 그러시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고 났을 때가 3월 초였습니다. 근데 그 후에 네이버 측으로 해가지고 고객님께서 다시 분쟁에 대해 가지고 제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저희 회사에 3만 원을 지불을 해줄 테니 원활히 그냥 합의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팔았던 물건이 거의 15만 원 가까이가 되는 상품이었어요. 12만 원인가 23만 원? 예, 요 선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의 상품이었어요. 배송비 포함해서. 그랬는데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가지고 제가 사실은 도저히 잘못한 부분을 못 찾겠고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해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알겠다라고 하고 고객님과의 또 연락을 네이버 쪽에서 했겠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결렬이 되고 그렇게 3월이 지나갔어요. 그 4월이 돼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신고가 들어와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 확인이 필요하니 사업자 등록증과 그리고 제가 판매하고 있는 페이지 그리고 고객님과 이렇게 주고받은 CS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남겨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는 상품을 정상적으로 배송을 했고 고객님께서 수령을 하셨기 때문에 해당하는 상품은 일주일 안에 확인을 하시고 불편사항이 있었으면은 저희가 처리 안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규칙 사유가 있어서 저희는 환불을 해줄 수도 없고 교환을 해줄 수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첨부 자료로 해가지고 저희가 중국에서 배송을 할 때 포장하는 사진이 있어요. 미리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상품을 판매를 하실 때 항상 CCTV로 녹화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녹화했고 사진을 찍어 놓은 사항이 있어서 배송 포장의 모습을 모두 다 보내드렸고 그리고 저희가 경동 화물택배를 이용을 해가지고 보냈었는데 화물택배 이용을 해가지고 선적하는 그런 상황까지 녹화를 다 했는 거를 증거 자료를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고객님께서 거짓말을 하셨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응답을 안 했다, 연락 두절이 됐다 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셨는데 저희는 연락
두절이 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증거 자료로 또 톡톡 메시지 주고받았던 상황을 보내드렸죠. 그리고 나서는 연락이 한 번 더 왔습니다. 조정을 해주기 위해서 환불을 해줄 수 있는 금액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길래 저희는 환불을 해줄 수 없다라고 못 박았고, 그 상황이 이제 자율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곳에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거기에 신고를 하셔가지고 이제 5월이 됐죠. 5월에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5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정에 대한 결과 통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한 번 더 확인 사항이 오고 나서는 그 후에 연락이 안 왔고요. 6월에 다시 연락이 와서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하니 등기로 왔어요. 등기로 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명 자료를 내라. 그래서 이 신청한 신청인이 제기했는 주장에 대해 가지고 변론을 하라는 내용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A4 용지 11장 분량으로 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소명을 했습니다. 글을 엄청 열심히 적었고요. 저희 회사의 이용 약관, 그리고 저희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페이지, 그리고 고객이 주장했던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다 나타냈고, 보시면은 해당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보내줬던 게 이게 개인 보호법이 있어가지고 그 고객님이랑 이야기했는 거는 넣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보면 판례입니다. 판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약 철회에 대해 가지고 통신 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각 호의 기간에 따라 가지고 계약을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해당하는 상품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그리고 재화 공급이 늦게 이루어져서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7일이라고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상품을 배송하고 나서 고객님께 단순 변심이라든지 교환, 반품의 이슈가 있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고객님과 협의를 해야 하는 7일에 어찌 보면 골든 타임인 거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해당하는 재화가 다시 되팔 수 없는 형태가 되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후에는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청약 철회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단순 변심 사항으로는 다시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이번에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갔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한 5월쯤이었을 거예요. 5월에 연락이 왔던 게 저는 서초구청에 통신판매업을 두고 있어서 통신판매업자 신고가 서초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민원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 주무관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담당 공무원이 이 사실 확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1차적인 합의를 또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에는 고객에게 전화가 오고 3월 말에는 네이버에서 전화가 오고 4월에는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화가 오고 5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또 전화가 오고, 그리고 분당 서초구청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이 해당하는 분쟁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30일 이내에 AS 규정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찾아봤습니다. AS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부품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부품을 고칠 수 있고 AS를 해줄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불량품이 갖는 기간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30일 동안은 해당하는 상품을 계속 사용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거울을 팔았으니까 거울이 30일 동안에 갑자기 와장창 깨졌어요. 그러면은 제가 AS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거울이라고 하는 제품은 어떠한 부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완제품으로 해서 고객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실은 바로 깨질 수도 있는 위험물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되는 상품이라서 고객님의 과실로 인해 가지고 사건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가 AS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킥보드가 구매 대행으로 해외에서 구매를 대신해가지고 샀는데 이거는 법적 공방까지 갔습니다. 킥보드가 배터리가 폭발했거든요. 그래서 화상을 입고 크게 다치신 사건이 있었어요, 고객님께서. 그래서 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례가 판매자는 과실이 없음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것을 해주신 분은 제품을 제조하신 것도 아니고, 사실 뭐 이 해당하는 상품을 보지도 못하시고 바로 해외에서 고객에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통관번호를 써서 그 통관번호로 상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받게 되면은 그거는 남의 이름으로 제가 물건을 수입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용도의 목적으로 사는 거로 증빙을 하기 위해서 해외 구매 대행으로 구매를 하는 것은 개인 통관번호를 넣어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물건을 사오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받아서 다시 그 고객에게 보내주는 것은 사실은 저한테 한번 거쳐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수입업자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통관할 때 사업자 통관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폭발했는 사건에 대해 가지고 판매자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저는 거울이 깨지면서 누군가가 다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 환불을 해달라는 것이 지금 7월이죠. 7월 말인데 지금 3월부터 7월까지 3, 4, 5, 6, 7 지금 5개월 동안 한 달에 몇 곳의 그 정부 기관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업체, 너무 많은 곳에서 저한테 이런 소명 자료를 다 내라고 하는 것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 환불해주고 말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여러분들도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 절차가 되는지를 아셔야 될 거라는 생각하에 한번 끝까지 가보기로 결심을 한 거죠. 끝까지 가보고 오늘 한국소비자원 저기 을지로 입구 쪽에 있습니다. YWCA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요. 그 건물에 같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사실 그 고객님이 오셨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고객님과 제가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따로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님 먼저 들어가시고 제가 들어갔는지, 제가 들어가고 고객님이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6분이 앉아 계셨어요. 3분은 한국소비자원에 소속되신 분들이신 것 같고, 한 분은 소비자 단체 쪽에서 대표로 오신 것 같고, 한 분은 사업자 대표로 오신 것 같고, 한 분은 변호사님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6명이 입실해서 저를 가운데 이렇게 앉혀놓고 저한테 대질 신문처럼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재화를 공급했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뭐 사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피력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서면으로 작성해드린 거와 같이 해당하는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으며, 제가 어떠한 규칙 사유로 이 해당하는 상품을 깨서 보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고객님께서 정상 수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상품을 어떻게 다뤘는지에 대해서 누군가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조금만 빨리 연락하셨고, 만약에 받자마자 깨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다른 사례로도 그렇게 알고 나서는 저희 회사에 손실을 끼쳐서라도 고객의 서비스를 최선을 다했었는데, 이 고객님께서도 당연히 그렇게 처리를 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세 페이지에 해외에서 제조해서 왔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파손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걸 상세 페이지에 나타냈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에 보면 스마트 스토어에 그 규정이 써 있잖아요. 해외 배송 상품이라고 하면서 아래쪽에 해당하는 상품은 해외에서 배송을 대신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AS라든지 그런 것들이 한국의 법에 뭐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제조사 AS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가지고 환불도 업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구매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을 제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안 썼다고 저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품 페이지를 고치라고, 디자인을 다르게 하라고 막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 업에 거의 10년을 종사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쓰면 네이버에서 제재를 받고 지마켓에서 제재를 받습니다.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첨부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변호사라는 분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 위원장으로 앉아 계셨었어요. 그리고 다른 누군지 모르겠지만 소비자 대표셨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네가 소송까지 진행을 하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네가 불리하다. 왜냐하면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상품에 대해서 깨졌는 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깨서 간 게 아니라 네가 깼다라는 걸 네가 증빙해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증빙할래? 증빙할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질 싸움인데 뭐 하려고 가니? 그러니까 그냥 합의해라 라는 형태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기분이 또 나빴어요. 왜 내가 깬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고객님이 깬 것도 아니라면 뭔가 배송할 때 깨졌을 수도 있죠. 근데 왜 고객의 과실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어차피 법에 가면은 네가 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뭔가 협박성으로 또 이야기도 들렸던 거죠. 이거는 제가 또 예민해서 기분이 너무 안 좋은 상태였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업자 대표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가지고 깨져서 왔다라는 건이 다른 사례도 있다고 말했는데, 그랬던 건과 이 상품이 깨져서 왔던 거를 비교를 해보면 어떠한 차이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먼저 저희가 배송해서 환불을 해드렸었던 이 경우에서는 택배 포장 박스부터 깨져 있었고, 찢어져 있는 택배 포장 박스 안쪽부터 유리가 깨져서 나와 있는 자국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받은 날에 바로 즉시 저희한테 사진을 보내줌으로 해서 바로 해결을 해줬다. 근데 이 고객님은 택배를 뜯지도 않은 사진을 먼저 찍어 놓았고, 택배를 뜯고 깨져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은 2장의 사진밖에 없다. 어느 누가 상품을 뜯기도 전에 사진을 찍냐. 사진을 보통 찍는 거는 상품을 뜯고 나서 깨져 있으니까 증거 자료로 남겨야겠다라고 해서 뜯고 포장을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포개 놓은 다음에 상품을 집어넣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품을 꺼내서 포장 케이스나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포장 케이스를 테이프 봉인도 안 뜯은 거를 사진으로 증빙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제출하셨던 것 자체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쾅 하고 깨졌다면 여기부터 와장창 깨졌겠지만 이 해당하는 상품은 그냥 여기가 들려나갔다. 그러면은 이 해당하는 상품이 거울이라고 쳤을 때 위에서 압을 가했을 수 있고, 다양한 의심을 할 수 있는 데다가 이분이 인테리어 공사하는 곳에 보관했다고 했다. 그러면 위험한 곳에서 보관을 했는 거에 대한 규칙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합의를 하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하시더라고요. 합의금으로 절반을 그 고객께서 낼 수 있으니까 절반을 제가 부담하라고 이야기를 신고인 측에서 구매자죠. 고객님께서 그렇게 청구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해외 구매 대행으로 얻은 수익은 3만 원 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얻었던 수익만 돌려드리지 손익은 끼칠 수 없다라는 걸로 고수를 일단은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영상을 찍기 전에 고민을 조금 해봤는데, 제가 계속 이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하면 잠도 못 잘 거고, 전화 올 때마다 너무너무 계속해서 놀랄 거고, 이 스트레스가 또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감당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주고 치우자라는 생각이 사실은 지금은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해외 구매 대행으로 상품 많이 판매를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몇 가지 상세 페이지에 대해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소비자보호원에서 이야기했던 사항처럼 해외 구매 대행 상품이므로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파손이라든지 AS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명시하는 내용을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꼭 7일 이내에 고객님께서 상품을 수령하시고 나셔서 사진 촬영을 하시고 혹시나 문제가 됐을 때에는 즉시 연락을 하셔서 반품이나 교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달라라는 이야기를 꼭 상세 페이지에 첨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이런 정부의 이야기를 이어갔을 때 항상 하는 거는 첫 번째는 제가 공정거래위원회나 통신판매업 쪽으로 해서 신고가 된 전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조회를 해서 악덕 기업인지를 먼저 조회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업자 등록증부터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세 페이지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용 약관에 대한 것이 표기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증빙을 하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증거 자료를 꼭 녹취 또는 톡톡 상담을 했는 이력을 꼭 남겨 놓으셔서 여러분들이 고객 응대에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꼭 밝혀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억울해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짜증이 나는데 근데 그러므로 해가지고 다른 일을 하지 못하는 그 기회비용 시간의 손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고객은 사실 게시판에 글 쓰는 걸로 끝이겠지만 판매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리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많이 모아서 제출을 해야 되고 이런 분량으로 글을 써서 내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증빙을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 훨씬 많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스트레스를 감내를 하면서 하시는 쇼핑몰 사업이시는 만큼 더럽지만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리뷰에 악플이 달렸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악플이 달렸다 라고 하면 거기 댓글로 대응을 하라고 판매자 이야기를 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6개월을 질질 끌면서 만약에 재판으로 가게 되면 소액 재판이 들어가게 될 텐데요. 이 해당하는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 또 1년 가까이가 흐르겠죠. 그래서 저는 이만 내려놓기는 할 건데 만약에 제가 재판까지 갔다라고 하면 저는 아마 경동택배와 배송대행사의 구상 청구라고 하는 것을 상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고객에게 환불을 해줬으니 니네도 나한테 환불을 해라 라는 거에 대해서 법적인 소송을 그러니까 소비자와 한번 하고 이제 이 큰 기업이랑도 한번 하고 또 힘든 싸움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저는 거의 10만 원대의 상품이어서 사실 분하지만 이만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저도 이렇게 만렙 판매자임에도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더럽다 더러워 하면서 이렇게 합의를 하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 영상이 아마 공감대를 많이 일으킬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판매가 원활히 문제가 없이 안전하게 택배가 도착했으면 좋겠고 그런 거짓말하는 고객님이 여러분들의 고객으로 가지 않기를 꼭 소원을 빌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도 이런 법적인 분쟁에 대해서 변호사님을 좀 모셔가지고 해당하는 사항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2탄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많이 파시는 하루 되세요. 다나쌤이었습니다.